오늘은 영화 사랑의 핫쇼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사랑의 핫쇼핑은 2024년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캐치 티니핑의 첫 번째 극장판 영화입니다. 주인공 로미는 이모션 왕국의 공주로 인생의 소울메이트를 찾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핫쇼핑이라는 티니핑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핫쇼핑이 자신과 특별한 운명으로 얽혀있음을 직감합니다. 핫쇼핑은 트러핑의 저주로 몬스터가 된 다른 티니핑들과 함께 고립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사랑의 핫쇼핑은 이런 로미와 핫쇼핑이 인간을 증오하는 트러핑과 그가 저주로 만들어낸 몬스터들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핫쇼핑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서 한번 얘기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얘기할 때 이걸 아이의 시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아니, 여러분이 봤던 그 생각 그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일단 어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네. 아쉬웠던 점은 일단 저희를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 힘들었죠, 사실 보기. 어. 부끄럽고. 근데 좋았던 점은 확실히 있어요. 그 중간에 노래가 한 5곡 나오잖아요. 대여섯 곡 나오죠? 네, 그쵸? 대여섯 곡 나오잖아요. 근데 세션이 미쳤어요. 너무 잘하더라고. 확실히 이번에도 좀 사운드에 집중을 하셨네요. 네, 그 노래가 처음에 막 재즈풍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약간 락 밴드처럼 갑자기 막 바뀌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는 그런 지점도 너무 멋있었고 그냥 그 세션 하나하나가 와 그냥 혼을 담아서 연주를 하던데요. 베이스 라인도 너무 이뻤고 네. 그리고 그 키보드도 와 기깔나게 치더라고요. 이 영화가 확실히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음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지점은 확실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페베는. 네,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또 음악에 집중하면서 볼까 싶었어요. 너무 과하게 힘을 준 게 아닌가? 근데 또 막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다 음악에 힘 빡빡 주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영화 리뷰 보면은 음악 칭찬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OST에 대한 칭찬들이 노래가 좋다라는 칭찬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서 베베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처음 본 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노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초반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노래를 이제 윈터핑이 불렀죠. 에스파의 윈터가 불러가지고 정식으로 발매하기도 하고 그런 노래인데 전 이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네. 중독성이 있다? 이 짝꿍 티니핑 하는 그 멜로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을 오히려 뺐으면 좀 더 기성곡 같고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들려지면서 이게 또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멜로디는 잊혀지고 이 짝꿍 티니핑 이 파트만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부분을 계속 흥얼거리게 돼요. 저도 모르게. 저는 그리고 내용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미칠까 싶었어요. 우선 그 할머니가 그 주인공 로미를 이제 사지로 그냥 내모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갔고요. 왜냐면 어른들은 그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로미가 만나고 싶어하는 핫쇼핑이 네. 좀 어떤 괴물한테 점령당한 왕국에 있다.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리는데 할머니가 뭐 이상한 아티팩트를 주면서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 하면서 내몬단 말이에요. 일단 거기부터 저는 일단 납득이 안 됐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 내에서 로미가 죽잖아요 한번. 그쵸. 심장이 멈추잖아요. 네. 그리고 막 불에 타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쵸.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네, 절벽에서 하죠. 떨어지기도 하고. 네. 진짜로 사지에 내몰렸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을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왜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손녀딸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았나? 사지로 내몰았을까? 그게 영웅 서사의 기본이에요. 그거를 딴지 걸 건 아닌 것 같고. 딴지 거는 거 아니고 제 시선을 말하라면서요. 아니요. 그건 딴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책임한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또 아니요. 버스 표지판 아저씨. 그 아저씨도 그냥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한번 달리기 시합 하고 싶어서 달리기 시합 이기면은 보내줄게. 뭐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그 로미가 핫쇼핑 있는 왕국으로 이제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 표지판이 웬 버스 표지판 아저씨로 이렇게 쫄라맨 같은 캐릭터로 이렇게 휘리릭 변하더니 너가 버스를 타고 거길 가고 싶으면은 거긴 너무 위험하니까 나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겨야 돼. 이러면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심지어 그 아저씨가 져. 난 그게 좋았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작품의 좋은 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소구점이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체적인 주인공 서사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절의 동화는 조력자들이 등장해서 위기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장독대에 금이 갔을 때 똑똑꼬비가 등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어른이 준 복주머니를 차례차례 까면서 난관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의 도움을 받는데 로미는 여기서부터 100만 불짜리 다리예요. 그렇게 해서 달리기로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이겨내서 첫 번째 난관을 극복하는 그 로미의 서사가 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주력자의 도움을 받잖아요. 왕자님. 근데 왕자님은 나는 그 지점도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동화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는데 이제 더 이상 백마탄 왕자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백마가 등장하죠. 백마가 왕자님이 등장해요. 백마가 왕자님. 여기서 이제 그 왕자님 캐릭터, 그 리암이라는 왕자님 캐릭터가 트러핑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빌런이죠. 거기에 저주를 받아서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백마로 변하죠. 왕자님인데. 네, 그래서 이 백마가 왕자님은 네. 직접적인 위기 해결 느낌은 아니에요. 서사를 다음 서사로 끌고 가는데 조력만 해주 5분 대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네. 번쩍 등장해서 한 번 태우고 한 번 태우고 한 번 태우고 3번 태워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갑자기 변하는 거거든요, 말로. 근데 딱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순간에만. 항상 말로 변해. 그 정확히는 거의 대부분이 백마로 있어야 되는 저주예요. 그쵸. 근데 난 오히려 그래서 인간 왕자로 있을 때 하필 로미를 만나는 게 신기한. 그리고 이게 저주가 맞나라고 의심스러운 게 분명히 백마인 상태에서 가끔 인간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저주인데 설정상 저는 인간 폼일 때의 이 리암 왕자를 더 많이 보고 백마일 때 폼을 훨씬 더 덜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에서 비추는 방향에 대한 얘기니까 뭐 사실 의도적으로 좀 배제했겠죠. 그쵸. 그리고 백마 일상을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백마일 때 너무 잘생겼어. 네, 맞아요. 이게 저주려면 왕자일 때도 잘생겼어. 아니 그건 맞죠. 근데 잘생긴 왕자가 미녀와 야수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려면 예를 들어 뭐 슈렉에 나오는 그 피어나? 당나귀처럼 동키처럼 그렇게 생기던가. 그러니까 백마일 때도 엄청 잘생겼고 그리고 무배가 말한 것처럼 이 장면을 이제 의도적으로 비춰준 것에서 발생하는 차이겠지만 꼭 원할 때 백마로 변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능력을 준 게 아닌가. 근데 그쵸. 난 그래서 그 지점도 약간 강점이었다고 본 게 그 추한 거를 일종의 악한 걸로 결부짓지 않았어. 그래서 뭔가 동화의 트렌드에서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여실히 느끼는 모먼트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또 하나가 폭력을 절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요. 위협은 가하는데 그 위협일 때는 상태 이상일 때인 거야. 그래서 로미가 상태 이상 해결하는 정화봉을 들고 이렇게 치유하면 상태 이상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네가 원래 악인이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잠시 상태 이상일 뿐이야. 그래서 네가 상태 이상을 풀어줬을 때 넌 다시 선한 내면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동화로서 지금 우리의 지향점이 여기 있구나를 좀 많이 느껴서 그 동화적인 면에서는 괜찮았던 거고 난 근데 오히려 티니핑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티니핑을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그 어떤 상자에 갇혀 있다가 특산품 내듯이 자 여기 빙하기에서 온 꽁꽁핑 이러면 상자를 딱 열면은 꽁꽁핑이 등장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상품 진열하듯이 티니핑을 보여줘요. 그쵸. 그런 지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심지어 그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건 구매핑 같잖아. 그쵸. 사실상 외관만 보고 결정을 해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예전 회차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쇼펜하우어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근데 쇼펜하우어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성적인 판단하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네네. 근데 로미가 딱 정확히 그 지점을 보여줘요. 우연히 서재에서 책 한 권을 딱 보는데 그 책에 하추핑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하추핑의 그 외관을 보자마자 빠져버려요. 아, 나는 얘 아니면 안 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본능적으로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실 하추핑이 우리 무슨 능력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근데 그냥 사진만 봤을 때 나 이 하추핑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렇게 딱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긴 한데 또 그게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하고요. 그 티니핑 그래서 도대체 뭔가 패션용품인가? 아 근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히려 인간을 압도하거든요. 어떤 티니핑은 왕국을 점령해 버리기까지 훌륭한 도구인가? 그리고 또 어떤 명품 티니핑도 있단 말이에요. 로얄핑이라고 하죠. 로얄핑. 귀족핑이에요. 네. 상자에 고이 담겨서 오는 핑들도 있고 특산품. 그리고 그 왕국을 점령한 그 트러핑이 왜
험지로 내몰렸냐면 얘가 근본이 없다고 판단해서요. 그 왕국 아버지가 야 어디 이렇게 근본도 없는 핑을 출처도 모르는 핑 불결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삐뚤어진 거든요. 맞아요. 트러핑이 그렇게 해서 흑화했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짐승보다는 우호적이지만 인간만큼 대등하지는 않고 뭔가 이 신입핑과의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살짝 포켓몬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포켓몬이 물론 우리 어릴 때도 재밌게 봤고 요즘도 진짜 많이 인기가 있는 IP긴 합니다. 근데 요즘 살짝 일종의 밈처럼 활용되고 또 이렇게 비꼬아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 얘네들은 포켓몬을 맨날 동료고 친구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식탁에서 밥 먹을 때 무슨 포켓몬들은 개밥 같은 거 주고 친구한테 개밥 먹이는 사람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살짝 티니핑들도 그런 요소처럼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등급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아 그래요? 전설의 포켓몬처럼. 네. 아니 로열핑이 있고 로얄핑. 그 서민핑? 뭐 이런 핑 귀족핑 있고 서민핑 있듯이 그렇죠.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는 느낌? 이런 부분이 좀 이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동화적인 요소, 일종의 동화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게 좋았어요. 현실적이잖아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현실적이죠. 전 근데 그 현실적인 부분 그런 거에서는 좋았는데 아쉬웠던 점이 또 여기서 나타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까먹었어요. 여기서 그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리암이 트로핑한테 우리도 영원히 함께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지켜지지 못할 말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게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아니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단짝핑 이슈가 있잖아요. 베프핑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른들한테 핑이 없어. 아, 그 할머니가 왕한테 너도 그랬잖아 어릴 때 이랬는데 왜 왕 옆에는 그 핑이 없냐고. 그 많던 티니핑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지점이 저한테는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단짝핑 서사 만드는 거 좋거든요. 네네. 이거는 약간 아바타 같아. 아바타에서 그 머리 연결되는 그 익룡만 베프핑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센 로열핑 걸리면 이제 또르크 막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서사는 좋은데 얘랑 평생 가잖아요. 아바타는 실제로.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왜 왕국의 사람들한테는 베프핑이 없냐고요. 그 사람들도 어릴 때 다 겪어봤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명이 짧나? 작품 내에서 그 주제의식 자체를 모순적으로 지금 어른의 입장에서는 조금 보이죠.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일부러 개연성을 좀 끊어요. 백마핑이 자꾸 깜짝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는 납득시켜야 되지만 아이한테는 납득시키지 않아도 돼. 걔는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 오히려 그걸 설명한답시고 쓰는 시간이 아이한테는 루즈해지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개연성 뭉개기를 한 지점들이 보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에게 판매하는 어떤 이 이야기에는 좀 개연성보다도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울여야 될 농도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실히 느낄 수 있어서 그 지점은 좋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티니핑에 대한 이 기본적인 설정의 부재나 모순은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더 귀여운 핑들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신경을 못 쓰게 계속 더 귀엽고 더 갖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핑들을 만들면은 아이들이 집중이 글로 쏠려서 아까 무배가 방금 지적했던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어떤 괴리감 같은 거를 느낄 새도 없을 거고 아이들은 또 새로운 핑을 구매를 할 거고 그럼 또 돈을 많이 벌겠죠. 다른 서사를 계속 보여주는 방식으로 계속 피상에 머무를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그분들도 엄청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애니메이션 뭐 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투자해서 뛰어난 어른들이 엄청 생각해서 만들어낸 작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떻게 고민했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이 작품이 나왔나에 대한 그게 좀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하츄핑을 삼고초를 하잖아요. 또 로미가. 근데 하츄핑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솔직히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하츄핑이었으면은 등치 산만한 인간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막 문 두들기고 이제 막 종이 비행기 집에다 막 던지고 하면은 아니 이거 약간
미사일이거든요. 네. 이거 ICBM이거든요. 근데 저희 등치만한- 종이 비행기도 엄청 작가만하게 만들었잖아요. 짜끄맣게 만들긴 했는데 근데 자그맣게 만들었는데 아니 몸만 해. 아니 그러니까 인양량 8만한 종이 비행기가 작고 막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호러죠, 호러. 종이 비행기를 열어보니 내 그림이 있네. 그 호러예요. 조금 크리피하죠. 장르가 좀 조금이 바뀌었어. 아니라 그 어. 현실로 가져오면 너무 크리피하죠. 진격의 거인이에요. 그 진짜 무섭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러핑과 하츄핑의 갈등이 해결되는 그 대결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부분도 직접적인 대결을 안 하거든요. 그걸 일부러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트러핑이 자각하잖아요. 이렇게 희생하는 인간도 있다니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동화로서는 어떤 필수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격돌에서 싸우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좀 더 납득될 수 있는 요소를 고민해 보았을 때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엔딩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하츄핑과 로미의 관계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로미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붓잖아요. 그렇죠. 하츄핑한테. 그리고 하츄핑은 그거에 감흥해서 감사함을 좀 깨닫게 되고. 그런 건 이제 부모가 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중간에 껴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더 이 이야기를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베베의 의견에 이어서 우베의 의견까지 들어본 것 같고요. 혹시 인양은 이 영화 어떻게 봤나요? 일단 저는 이게 어쨌든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시선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미 몸과 마음이 다 커버려가지고 네네. 동심으로 돌아가기 쉽지 자꾸 않죠.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어. 왜 이렇게 했을까? 아까 말했던 그 막 다른 사람들은 왜 단짝핑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했었고 내가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거는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애니메이션이니까 성우가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제가 약간 성우들이 어떻게 녹음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봤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조금 깨달은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깨달은 포인트가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 다 큰 어른이 아이 목소리를 내면서 아이의 말투를 흉내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쵸.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잘하신 거네. 엄청 잘하는 거죠. 특히 트러핑을 맡으신 성우분.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살짝 이중인격적인 캐릭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착했는데 지금은 흑화한 핑.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연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종의 악역인데 애기인 그 연기가 저는 되게 딱딱 달라붙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깜짝 놀란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성우분들 목소리가 괴리감이 있다는 거는 한 번도 안 느꼈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에 맞는 목소리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우 캐스팅을 잘한 거죠. 그쵸. 그리고 그것도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게 다 큰 어른이 아이 흉내를 내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귀여워해야 되거든요. 그러네.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 모먼트들이 있었어요. 연기를 보면서 진짜 너무 귀엽다. 하츄핑 저 목소리 너무 귀엽다라던가 아니면 로미의 저 말투 좀 귀여웠다. 이런 순간순간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각인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 성우분들 연기가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 좀 여자 캐릭터의 매력을 잘 못 느꼈어요. 로미? 네, 로미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좀 못 느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서? 아까 주체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 주체성을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있었긴 하네라는 생각은 들지만 개인적으로 딱 아이 같았어요. 10대 그쵸. 아이. 10대 아이 같은 느낌.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얘는 어때? 쟤는 어때? 하면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우리 공주 단짝핑을 찾아야 할 텐데 이러면서 티니핑들을 막 보여주는데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첫눈에 꽂혀버린 하츄핑. 난 얘 아니면 안 돼. 갖고 싶어. 나 집 나갈래.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딱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애들이 갖고 싶은 거는 절대 가져야만 하는. 나 그래서 그 지점도 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10살이 할 법한 행동에서 거기에 영웅적인 면모를 좀 넣은 게
뛰어난데? 왜냐면 잘 만약 예를 나왔다? 들어서 어른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 뭐야 뭐 덜 컸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걔는 진짜 덜 큰 애거든요. 그쵸. 진짜 10살이 할 법한 행동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달리기로서 주체성도 취하고 이래서 딱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스러워 보이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애는 어쨌든 10살이고 주 시청자들한테는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영웅 서사니까.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야 이거 서사 스토리 이 캐릭터 설정에 좀 신경을 썼겠는데 이 생각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근데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대책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꽤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집을 나간 것도 그렇고 대책 없이 쳐들어가요. 하주핑 집에. 맞아. 가지고 넌 날 좋아해야만 해. 넌 내 거야. 난 너랑 단짝핑이 되어야만 해. 우리 친구가 되자니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막 문을 두들기고 하는 모습들이 애들이 보면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라는 생각할 수 생각이 있죠. 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양한테 공감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는 외국 애니메이션 뭐 디즈니라던가 아니면은 픽사, 드림웍스 이런 제작사의 애니메이션이라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높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여정 또는 어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주관, 철학에 있어서 큰 장애물에 한번 부딪히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철학을 살짝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의 철학이 아예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랑의 핫쇼핑 같은 경우는 이 로미의 주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쵸. 얘는 갖고 싶어? 그래서 갔어. 좀 위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와줘요. 하늘에서 똑 떨어져가지고 맨바닥에 얼굴 부딪힐 뻔하는데 팔다리 다 부러질 뻔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말이 쉥 하고 나타나가지고 맞아. 구해줬어. 그래서 괜찮네? 그리고 문이 안 열리네? 아티팩트가 열어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장애가 생기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건 본인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달리기를 한 건 자기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저는 스스로 이뤄낸 게 스스로 하나도 이뤄낸 없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매력이 많이 반감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낄 감정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저는 성인으로서 트러핑한테 더 매력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캐릭터적인 면모로서 이 트러핑이라는 메인 빌런이 빌런 아니죠. 트러핑 불쌍한 그러니까요. 친구예요. 불쌍핑이에요. 불쌍핑. 빌런처럼 느껴지지 않고 피해자.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엄청 좋아해보고 거기에 차여가지고 뭐 심지어 그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성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런 고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흑화도 하고 인간은 믿을 게 못 돼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또 로미와 핫쇼핑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이런 부분이 성인인 제 입장에서는 나는 핫쇼핑과 로미보다 트러핑이 더 매력 있던데? 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러핑 보면서 확 느꼈던 부분은 이 인간과 티니핑 간의 관계가 약간 반려동물과 같다라고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막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강아지들은 그 자리에서 막 주인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약간 트러핑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반려핑. 그렇게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과 우리 인간의 모습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아쉬웠던 점은 결말이 저 사실 엔딩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너무 갑자기 끝나가지고 갑자기 뚝 끊기듯 끝나긴 했어요. 하고 끊겼거든요? 어디서 끝났죠? 그게 둘 다 배프되고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결국 트러핑을 이기고 핫쇼핑과 로미 공주가 이제 서로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트러핑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리암이 트러핑을 보고 우리 이제 진짜 함께하자, 영원히 함께하자 라고 하고 끝납니다. 영원히 함께 하자 하고 그 장면에서 넘어가거든요? 핫쇼핑이랑 로미를 보여주면서 둘이 막 글썽거리고 있어. 맞아. 글썽거리면서 쟤네도 화해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러고 끝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뭐 요즘 트렌드인가요? 모배군? 근데 보통 마지막 부분에 후일담을 아주 잠깐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 핫쇼핑이 로민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뭐 생활하는 모습을 짧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리암네 왕국이 원래 있잖아요. 저주받아서 다 돌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뭐 조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걸 짧게라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냥 사건이 끝나고 바로 엔딩 크레딧으로 넘어가는 게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동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동화는 에필로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이에요. 근데 그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도 안 보여줬잖아요. 아니 보여준 거예요 그게. 모든 갈등 요소가 해소가 된 거예요. 아니죠.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하츄핑이 공주라고 칩시다. 그 동화에 나오는 그럼 공주가 잡혀갔어 지금. 트로핑한테 잡혀갔었잖아요. 얘를 구출해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까지 가야 되는데 구출했습니다까지 보여준 느낌이에요. 저도 좀 그런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긴 해요. 거기서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단짝이야. 이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단짝이야. 왜냐면 단짝 서사로 갖고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제 단짝이야. 이렇게 돼서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 제기를 하는 게 왜 마지막 대사는 트로핑과 리암이 쳤고 거기서 이제 정말 다행이야. 쟤들도 화해했네. 여기서 끝났냐는 거예요. 그 겨울왕국 봤죠 다. 봤죠? 맞죠.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안나. 안 나죠? 안 나잖아요. 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주인공이 누구냐면 롬이랑 그 하츄핑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겨울왕국 사태처럼 엘사가 부각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겨울왕국의 주제의식은 엘사가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거의 그 정도 네. 수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요. 사랑의 하츄핑에서 주제의식은 트로핑이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게 맞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겨울왕국에서도 안나는 안 팔리고 엘사만 그렇게 팔렸다면서요. 다 엘사 공주복 입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쵸.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트로핑이 모든 핵심을 갖고 있어요. 결국 모든 갈등 요소의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걔가 풀리는 게 사실 또 중요 요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안나처럼 약간 곁다리로 밀려간 거야. 안나와 근데 한스 이야기처럼. 그렇다기에는 이제 저는 이 사랑의 하츄핑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외관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딱 여기 동의하고 싶어요. 트로핑은 외적인 그 매력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뭔가 어린 아이들 시선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런가? 다 하츄핑 사죠. 누가 트로핑 사겠어요. 트로핑은 어른들을 타겟팅으로 했을 때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서사가 매력이 있는 마이 멜로디인가? 거기에 유명한 캐릭터 하나 있지 않아요? 매력이라기보단 불쌍해. 쿠로미 같은 느낌이지 않아? 그래서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어른도 좀 만족할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혼자 영화를 보러 올 일은 없고 어른이 같이 와야 되는데 어른이 이제 어머니 커뮤니티 이런 데 가서 교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야 이번 영화 잘 뽑았더라. 이게 사실 핵심이 아이들끼리 잘 뽑았더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구매력 직접적인 연관성에서 좀 떨어질 테니 부모님에게 소구점으로서 트러핑을 좀 많이 보듬지 어필을 않았나. 했다? 그럴 근데 수도 있겠다. 그렇게 따지면은 전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였으면은 더 애매해졌다 영화가. 차라리 아예 애들 타겟으로 하거나 아니면 진짜 약간 디즈니처럼 좀 더 어른도 이제 대중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처럼 가거나 이렇게 노선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였으면은 약간 비껴간 느낌? 근데 약간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랑은 비교하기가 힘든 게 하츄핑은 영화가 주력 컨텐츠가 아니에요. 시리즈죠. 그쵸. 시리즈로서 서사를 쌓아왔을 거야. 우리는 모르는. 그쵸. 그 방대한 서사. 왜냐면 20년부터 해서 시즌이 4까지 나왔다니까. 그리고 102개 티니핑이 나왔으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냐고. 롤만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서사가 이미 쌓여진 아이들한테는 또 어떤 납득되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처음 도입부가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꼭 단짝핑이 있어야 돼? 단짝핑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조금 시작부터 진입 장벽이지만 애들한테는 이미 시즌4에 그 102개 티니핑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너 아직 단짝핑 없어? 너 빨리 찾아야 돼. 이런 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걸로 처음 접한 진짜 극소수의 인원인 거잖아. 그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야기가 완결성이 없네 혹은 이야기가 좀 누굴 위한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고 어떤 에피소드로서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저번에 데드풀과 울버린 리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마블을 원래 알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있어서 영화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티니핑이라는 게 애기들 사이에서의 마블 같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진짜 잘 만든 명작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잘 만든 명작인 건데 그 정도 반열은 아니었나 보다. 저도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소한 아쉬운 점을 딱 2개만 짚어보자면 일단 베베가 노래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특히 성우분들도 노래를 엄청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나오는 방식이 너무 갑작스럽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고 그리고 뮤지컬이라 하면 이 대사와 노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지 좀 더 몰입감도 높아지고 그쵸. 더 흥미 요소가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래가 너무 갑자기 나온다. 발리우드 영화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더 매끄럽게 연결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좀 장면적인 화면적인 부분에서의 거슬리는 부분이었는데 이 영화가 장면으로 보면 예쁜 부분이 진짜 많아요. 네, 하츄핑이 사는 그 무릉도원 같은 공간이라거나 또 왕국은 왕국으로 봤을 때 예쁘고 그 밖에 살고 있는 또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도 그 장면만 보면 예뻐요. 그 저주받은 성도 저주받은 성대로 보면 예쁘고 근데 저는 이게 좀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뿐만 아닙니다. 어떤 커다란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드림웍스의 쿵푸 팬더라고 하면은 어떤 중국의 모습을 거대한 컨셉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던 뭐 디즈니의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얼음왕국, 추운 곳, 북쪽 지방을 연상케 하는 그런 거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하츄핑 같은 경우는 그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연결성이 떨어진다? 저는 어디서 그런 걸 느꼈냐면은 그 왕국의 이제 근위병들이 이제 창을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그 리암이 다른 데로 갔잖아요. 갈 때는 또 자동차를 타고 가요. 맞아. 자전거 타고 갔어요? 네. 충격실화. 버스도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현대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장소도 여러 나라를 연상케 하는 장소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등장하니까 이 영화의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커다란 컨셉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짬뽕 시켰으면 의도한 건가?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환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밌어요, 근데 그런 지점들. 그렇죠. 뭐 상상이 좀 말랑말랑해져요. 뭐 보고 오니까 좀 내가 좀 말랑말랑해진 느낌도 받긴 했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자면 각자 사랑의 하츄핑에 대한 한 줄평을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로미의 100만 불짜리 다리가 하츄핑과 왕국을 구했다. 확실히 한 줄평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작품적으로 괜찮았다 쪽인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좀 우호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이건 애초에 나랑 우호적일 수가 없는 영역에 양식이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봐서 더 이렇게 편을 들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편을 들진 않았어요. 베베는 한 줄평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우호적으로 보려고 했지만 한 줄평 할 때는 그래도 제 시선으로 봤던 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네. 무책임한 어른들의 향연으로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그까지 어른들의 간다고? 네. 독설인데.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손녀딸을 사지로 내몰고. 아 거기에 완전히 꽂히셨어. 네. 말이 안 돼요. 아니 베베는 커서 헬리콥터 데드 되겠네. 캥거루 데드 같은 거 되겠어. 주머니 안에서 꺼내질 않겠는데? 아 그쵸. 저는 무조건 온실 속의 화초로. 그럼 어른이 키울 못 겁니다. 돼요. 뭐 저는 지금 잡초로 컸는데 어른이 됐습니까? 뭘 잡초로 커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오냐오냐 잘해주셨더만. 잘해주셨지만 저는 잡초핑. 온실을 뚫고 나갔어요. 전 제가. 온실핑. 그래놓고서는 왜 로미를 비아냥대요? 네? 본인도 온실을 뚫고 이게 뛰어나갔어. 다 해본 사람은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본 사람만. 트럼핑이네. 네, 트럼핑입니다. 트럼핑이네. 네. 트럼핑. 체득한 거 옆에서 이제. 네. 내 자식은 안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부성의 핑. 네, 쉬운 길이 있는데. 인양은 뭐 한 줄평 남겨주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침착맨이 또 리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에 대한 리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 캐치티니핑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를 시청자들과 같이 보고 보고 올라갔어요. 그 귀족핑, 서민핑 얘기한 게 아. 거기 나와서. 난 또 영화를 보신 줄 알았네. 그 마지막에 그 하츄핑이랑 로미가 최종 진화하거든요. 네. 그건 약간 마법소녀 오마주더라. 그쵸. 근데 그 배에 무슨 문양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하츄핑? 그게 이제 로얄핑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로얄 패밀리랑 결합해야 로얄핑이 돼요. 왕족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로얄핑이 됐네. 서민핑의 신분 사다리의 꿈, 신분 상승의 꿈, 로얄 패밀리와의 단짝 맺기. 아무튼 그 리뷰도 보고 했는데 좀 어른들도 볼만하다는 리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봐서 그런지 저는 그냥 딱 잘라서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른용은 절대 아니에요. 어른용은 아니다. 네. 맞아. 절대 아니죠. 근데 나도 좀 그 지점이 도대체 어떤 어른이 재밌다고 한 거야? 이 생각을 좀 저도. 하려고. 네. 저도 그런 평가가 워낙 많고 요즘 화제가 되기도 하길래 저는 이거 한국에 디즈니가 나오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왜냐면 디즈니도 기본적으로는 아동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 스토리의 어떤 범위라고 할까요? 이게 넓어가지고 어른들도 수용하고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K 디즈니가 새로 탄생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오히려 제 기대가 너무 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줄 평 남기자면 사랑의 핫쇼핑, 사랑은 모르겠고 핫쇼핑은 있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귀여웠어요. 사랑이 네. 왜 없어요? 사랑은 없었다고 안 했고 사랑은 모르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사랑의 너무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베베가 말한 것처럼 그게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어떤 주제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보여줬다기보다는 그냥 표면적인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핫쇼핑의 귀여움, 핫쇼핑의 매력을 잘 보여줬고 핫쇼핑의 상품성과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아티팩트들 장난감이 또 나오겠죠? 이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됐을 때 수익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었던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이고 싶은 리뷰가 있는데 응? 사랑하니까 영화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상처가 될 수가 일이잖아요. 있잖아요. 이거의 반대편을 여실하게 보여준 작품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마음을 밀어붙였는데 이게 잘된 케이스이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결과적으로 좋고 잘 포장돼서 그렇지 그냥 사실상 스토킹이잖아요. 스토킹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애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혹시나 이걸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나? 이런 아, 생각을 할까봐. 그럼 저 예를 들어서 한줄평을 그렇게 했어야지. 3번 찍어 안 넘어가는 핫쇼핑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영화 사랑의 핫쇼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추. 감사핑.